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묘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한마디 말로 평생의 인연을 맺기도 하며, 또한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편지조차도 이렇게 신중해야 한다면 하물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할까요?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노년의 시기에 특히나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솔직함이 미덕이라 여겨 무엇이든 털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을 겪어본 우리는 압니다.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요. 발타사르 그라시아니 침묵은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며 마침내는 진정한 승리를 몰고 온다고 했던 것처럼 때로는 침묵이 가장 훌륭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고 그 말들 중 몇이나 진심으로 해야 했던 것이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말이 후회로 남았을까요? 혀는 뼈가 없어 이리저리 움직이기 쉽지만 그것이 내뱉은 말은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일찍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입은 재앙과 행복을 불러들이는 문턱이다라고 했으니 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선행의 가치는 반으로 줄어들고 맙니다. 정약용 선생은 덕을 베풀었다면 잊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공자 또한 군자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행하고 그 후에는 자신이 행함에 따라 말하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남에게 해준 일은 말할수록 그 무게가 가벼워지고 침묵할수록 깊어지는 법입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척을 도와준 일이 있었을 겁니다. 혹은 친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손을 내민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야기하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빚진 듯한 무거움이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선행이 일종의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라는 말 한마디가 평생의 우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끝낸 일은 거듭해 설명하지 않는다. 이미 끝난 선행을 다시 입에 올리는 것은 그 일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준 것이 진심이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마음 속에는 이미 고마움이 새겨져 있을 것이고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압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은혜는 더욱 깊고 오래 기억됩니다. 더군다나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남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인맥을 쌓거나 뭔가를 얻으려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해야 할 일을 하고 그것을 가슴속에 묻어두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격은 더욱 빛나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침묵하는 선행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덕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겪은 원한이나 억울함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배신도 당하고 모함도 받고 오해도 삽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원한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요. 공자는 지난날에 나빴던 일을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일반 사람들이 그들을 원망하는 일이 드물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자식이나 배우자 혹은 친구에게 반복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상흔이 남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을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또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 아파하게 되고 듣는 사람은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억울함을 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노자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과거의 억울함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순간 다시 그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침묵함으로써 그리고 흘려보냄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수심과 억울함은 말할수록 깊어지고 묵힐수록 옅어집니다. 이것은 묵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혹은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아픈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억울해서, 분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들은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거나 아니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 억울함을 입에 올린다면 나만 과거에 갇혀 사는 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미 끝난 일을 말하여 무엇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비난하여 무엇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의 원한은 과거에 묻어두고 현재를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억울함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그 일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가정사나 자녀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가정은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족만이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녀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다니는데, 우리 딸이 얼마를 버는데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혹은 반대로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내밀한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가족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때로는 왜곡되어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녀를 자랑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자녀를 불평하는 것은 자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패족이 된 자신의 처지에서도 아들들에게 패족이라 벼슬은 못하지만 성인이야 되지 못하겠느냐, 문장가가 못 되겠느냐며 격려했습니다. 결코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녀의 어려움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 내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서로를 다독이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장의 모습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친구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적당히 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들 제 갈 길 잘 가고 있습니다 라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지 그들의 삶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는 침묵으로 지켜집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건강 상태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집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고
병원을 드나드는 일도 잦아집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나 자신은 더욱 병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말을 조심하는 것은 곧 자신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병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병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말할수록 병은 내 마음을 더 깊이 잠식합니다. 물론 가까운 가족에게는 건강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나 지인들에게까지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덕분에 잘 지냅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에 대한 불평은 나를 약한 사람으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 한 지혜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외로움 같은 것들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런 감정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꺼내는 순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침묵 속에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혼자서 조용히 다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편지에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귀양살이 고생이야 매우 심하긴 하다만 너희들이 독서에 정진하고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리면 근심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자녀의 성장에 더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남의 비밀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우연히 남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의 과거, 이웃의 가정사, 지인의 실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공자는 더불어 말할 수 있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다. 더불어 말하지 않아야 하는데 말하면 말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남의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의 인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경계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고립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기품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얕지만 깊은 이야기를 들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사람은 깊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사람들은 상대가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읽어낸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 한 지혜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의 비밀을 아는 척하거나 그것을 슬쩍 흘리는 행동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들어도 듣지 않은 척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어떤 친구의 과거, 어떤 이웃의 아픔, 어떤 지인의 실수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무덤까지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진정한 인격입니다. 남의 약점을 이야기함으로써 얻는 것은 잠깐의 흥밋거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잃는 것은 평생 쌓아온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은혜, 겪은 원한, 가정사,
건강 상태와 두려움, 그리고 남의 비밀. 이 5가지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관계를 망치고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솔직함이 미덕이라 여겨 무엇이든 털어놓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많은 말이 아니라 적절한 침묵에 있다는 사실을요. 노자가 말한 대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강조한 대로 군자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행하고 그 후에는 자신이 행함에 따라 말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타사르 그라시안이 역설한 대로 침묵은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며 마침내는 진정한 승리를 몰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않았어야 할 말, 하지 말았어야 할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말을 아끼고 침묵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소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가장 깊은 소통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우정은 떠들썩한 모임보다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침묵과 고독은 그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외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우리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마음의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그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좋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도 내색하지 않으며 반대 의견이 나와도 침묵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요. 때로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입은 재앙과 행복을 불러들이는 문턱이다. 우리의 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이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곧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곧 평화를 누리는 일입니다.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갈 때입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늘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르신이 됩니다. 발타사르 그라시안의 말처럼 침묵은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며 마침내는 진정한 승리를 몰고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노년의 승리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함을 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저녁에 산책하며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 책을 읽으며 지혜를 되새기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떠들썩한 모임도 좋지만 이런 고요한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라고 합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황혼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우리의 노년도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키고 평화를 누릴 때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말의 절제로 인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침묵의 지혜로 인해 더욱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면의 평화로 인해 더욱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